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치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78세 되시는 할머니가 딸과 함께 외래로 오셨어요. 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하시고 어제 먹은 밥도 기억 못 하세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는 평생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할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밝게 웃으시면서 나는 멀쩡한데 딸이 자꾸 병원 가자고 해서 왔어요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초기 치매였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게 치매의 특징입니다. 치매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85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세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30에서 40%나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치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그냥 깜빡깜빡하는 병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인지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 판단, 언어, 계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뇌 손상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전체 치매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서서히 조금씩 나빠집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게 혈관성 치매예요.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의 20에서 30% 정도예요. 이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뇌졸중이 생기면 갑자기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외에도 루이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초기 증상입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에만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진행된 후에는 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망증이랑 치매가 뭐가 다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건망증은 뭔가 잊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런 거죠. 하지만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요. 치매는 다릅니다. 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나 오늘 밥 안 먹었어 이러세요. 힌트를 줘도 기억 못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특히 최근 일을 기억 못해요. 오래된 일은 잘 기억하는데 방금 들은 얘기,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하고 물어보고 5분 후에 또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러세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병원 예약을 했는데 까먹고 안 가세요. 물건을 자꾸 잃어버려요. 안경, 지갑,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매번 찾아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3세 할아버지셨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영감이 요즘 이상해요. 아침 먹고 나서 또 밥 달라고 해요. 방금 먹었다고 하면 화를 내요. 자기는 안 먹었다고요. 이게 전형적인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말을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친한 친구 이름도 까먹어요. 대화 중에 맥락을 놓쳐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신문을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세 번째,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돈 계산을 못해요. 시장 가서 거스름돈 받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대요. 가계부를 못 써요. 평생 가계부 쓰던 분이 갑자기 숫자가 안 맞아요.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어요. 한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거나 한겨울에 반팔을 입으려고 해요. 사기를 당해요. 전화 사기범한테 속아서 돈을 보내요. 네 번째,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증상이에요.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어요. 평생 살던 동네인데 집을 못 찾아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요. 자주 가던 마트인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대요. 심하면 집 안에서도 헤매요. 화장실 찾는데 헤매세요. 이 증상은 정말 위험해요. 집 나가셔서 돌아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5세 할머니셨는데 아침에 시장 간다고 나가셨다가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새벽에 집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왜 집에 안 왔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니까 길을 잃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다섯 번째, 성격이 변합니다. 원래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잘 내요.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으로 화를 내세요. 의심이 많아져요. 며느리가 돈을 훔쳐갔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망상을 해요. 우울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관심해져요. 평소에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가족들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평생 알던 부모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니까요.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한테 욕을 하고 때리려고도 해요. 이게 우리 엄마가 맞나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집니다. 요리를 못해요. 평생 요리하던 분이 음식을 태우거나 간을 이상하게 해요. 청소를 못해요. 집안이 지저분해지는데 본인은 신경 안 써요. 개인 위생을 챙기지 못해요. 목욕을 안 하고 양치질을 안 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가스불을 끄지 않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시간과 장소를 혼동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 몰라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려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지 이러세요. 계절을 혼동해요. 한여름인데 날씨가 추운데 이러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최근 일을 기억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단어가 생각 안 나고 대화 맥락을 놓친다. 돈 계산을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다. 성격이 변하고 의심이 많아진다.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이 중에서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경과를 방문하세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매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집니다. 초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격이 변해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본인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혼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중기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말을 거의 못해요. 간단한 단어 몇 개만 할 수 있어요. 가족을 못 알아봐요. 자식을 보고도 당신 누구세요? 이러세요. 화장실을 못 가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밥을 혼자 못 먹어요. 숟가락 사용을 못해요. 걷기가 힘들어져요. 넘어지는 일이 많아져요. 이 단계가 되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혼자 두면 위험하거든요. 말기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거의 말을 못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내요.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해요. 삼키는 것도 힘들어해요. 음식을 잘못 삼켜서 폐렴이 오기 쉬워요. 결국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이런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오시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먼저 의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가족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MMSE, 간이 정신상태 검사예요. 이건 30점 만점인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요? 제가 말하는 단어 3개를 기억하세요. 이런 거요. 24점 이상이면 정상, 20점에서 23점은 경도 인지 장애 의심, 19점 이하면 치매 의심이에요. 물론 이건 선별 검사일 뿐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해요. 뇌 영상 검사도 해요. MRI나 CT를 찍어서 뇌의 구조를 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면 뇌가 전체적으로 위축돼요.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많이 작아져요.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요. 혈액 검사도 중요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매독 같은 감염 때문에도 치매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원인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치매로 진단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밀로이드 PET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직접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다만 이건 비용이 비싸고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모든 분께 권하지는 않아요. 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되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약물 치료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아리셉트, 엑셀론, 에빅사 같은 약을 써요. 이 약들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동하게 도와줘요. 완치시키는 약은 아니지만 진행을 늦춰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초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초기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비약물 치료도 중요해요.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작업 치료도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 동작을 연습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같은 것들도 효과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방이에요. 치매는 완치가 어렵지만 예방은 가능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30에서 40%나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를 자주 사용하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안 쓰면 퇴화해요. 독서를 하세요. 책을 읽으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글을 쓰세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블로그를 하세요. 퍼즐을 푸세요. 수도쿠, 십자말풀이 이런 것들이 좋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세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85세 할아버지이신데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셨대요.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연습하세요.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면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아요. 피아노가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자주 만나세요. 사회적 교류가 정말 중요해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떠는 것, 이게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동호회 활동을 하세요.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뭐든 좋아요. 봉사 활동을 하세요. 남을 돕는 활동이 뇌를 자극해요. 가족과 자주 대화하세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좋은 뇌 운동이에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정말 안 좋아요. 뇌가 자극을 안 받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요. 세 번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이 치매 위험을 높여요. 고혈압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돼요. 그러면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뇌세포가 손상돼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져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혈관에 기름때가 껴요. 이것도 치매 위험을 높여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의사 지시를 잘 따르세요. 네 번째,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는 뇌에 최악이에요. 담배를 피우면 뇌혈관이 손상돼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담배를 끊으시면 몇 년 후부터 위험이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술을 줄이세요. 과음은 뇌세포를 직접 죽여요.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높아요. 물론 적당한 음주 하루 1잔 정도는 괜찮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한 건 안 마시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술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 뇌가 손상돼요. 권투 선수나 미식축구 선수들이 치매가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집안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치우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일곱 번째, 청력을 관리하세요. 이건 의외죠? 귀랑 치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텐데요.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고립돼요. 대화를 잘 못하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지죠. 그러면 뇌 자극이 줄어들어요.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요.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면 보청기를 꼭 쓰세요. 여덟 번째, 우울증을 치료하세요.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 높아져요. 우울증 때문에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뇌 자극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꼭 병원에 가세요.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져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자, 이제 식습관 얘기를 해볼게요. 먹는 것도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식단이 뭘까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이 뭐냐면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먹는 식단이에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생선을 자주 먹고 올리브유를 쓰고 통곡물을 먹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지중해식 식단을 먹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30에서 40% 낮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이런 생선들이 좋아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뇌 건강에 필수예요.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세요. 두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베리류가 좋아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좋아요. 토마토, 당근, 파프리카 같은 색깔 있는 채소도 좋고요. 하루에 채소 5접시, 과일 2개 정도 드세요.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이 좋아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항산화 물질이에요. 하루에 한 줌 30g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뇌 건강에 좋아요. 요리할 때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세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세요. 다섯 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잡곡밥, 통밀빵, 귀리 이런 것들이 좋아요. 통곡물에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뇌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여섯 번째, 커피나 녹차입니다. 카페인이 적당히 들어있는 음료가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커피 2~3잔이나 녹차 3~4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그럼 피해야 할 음식도 있겠죠. 첫 번째,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과자 이런 것들 줄이세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트랜스지방이 많아요. 뇌혈관을 손상시켜요. 두 번째,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이런 것들 줄이세요. 튀김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아요. 세 번째, 설탕입니다. 단 음료, 케이크, 사탕 이런 것들 줄이세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그러면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네 번째, 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음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은 잡곡밥,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 나물, 김치. 식후에 블루베리 한 줌, 녹차 한 잔. 점심은 현미밥, 연어 샐러드, 브로콜리 볶음, 토마토, 올리브유 드레싱. 식후에 호두 몇 개, 커피 한 잔. 저녁은 통밀빵, 닭가슴살 샐러드,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올리브유. 식후에 딸기, 녹차 한 잔.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사과 한 개, 당근 스틱. 이렇게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자, 이제 운동 얘기를 해볼게요. 운동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에서 40% 낮아요. 운동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거죠. 또 운동하면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걷는 게 좋아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요. 걸으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게 다 뇌 자극이 돼요. 두 번째, 춤입니다. 춤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몸도 움직이고 음악도 듣고 동작도 기억해야 하니까 뇌를 많이 써요. 라인댄스, 사교춤, 한국무용 뭐든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춤을 추세요. 세 번째, 수영이나 수중 운동입니다. 관절에 부담이 없어서 어르신들한테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30분 이상 하세요. 네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전신 건강이 나빠지고 뇌 건강도 나빠져요. 아령 들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 하세요. 일주일에 2~3번 하세요. 다섯 번째, 요가나 태극권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키워줘요. 또 명상 효과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일주일에 3번 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같이 하면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리세요. 아프거나 불편하면 바로 멈추세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 꼭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자, 이제 영양제 얘기를 해볼게요. 영양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음식만으로 부족하면 영양제를 보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메가3입니다. DHA와 EPA가 들어있는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좋아요. 하루 1000mg 정도 드시면 돼요.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드세요. 두 번째,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육, B12, 엽산이 중요해요. 이 비타민들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조절해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하루 권장량만큼 드시면 돼요. 세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햇볕을 자주 쬐시고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면 돼요. 네 번째,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뇌세포를 보호해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면 충분하지만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뇌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드시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영양제만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식사를 잘하고 운동하고 뇌를 자주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영양제를 드실 때는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가족분들을 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병을 이해하세요. 치매는 고의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10번 하셔도 화내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셔도 꾸짖지 마세요. 부드럽게 대응하세요. 두 번째, 안전한 환경을 만드세요. 집안의 위험한 것들을 치우세요. 가스레인지는 잠가 놓거나 차단하세요.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켜놓으세요.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자게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혼란을 줄여줘요. 네 번째, 활동을 함께 하세요. 산책을 같이 가세요. 옛날 사진을 같이 보세요.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드리세요. 간단한 집안일을 같이 하세요. 다섯 번째, 존엄성을 지켜드리세요. 치매가 있어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지 마세요.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자신의 건강도 챙기세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세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신도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일곱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약을 잘 챙겨 드리세요. 치매 상담 센터를 이용하세요. 치매 가족 모임에 참여하세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는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일을 기억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다. 성격이 변한다.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이 여러 개에 해당되면 신경과에 가세요. 둘째,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몇 년 늦출 수 있어요. 늦게 오시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셋째,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뇌를 자주 쓰세요. 독서, 글쓰기, 퍼즐,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을 자주 만나세요. 친구, 가족, 동호회 활동.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끊고 술 줄이고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넷째, 지중해식 식단을 드세요.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 통곡물, 가공식품, 튀김, 설탕, 술은 줄이세요.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2-3번 춤이나 수영, 근력 운동, 요가도 좋아요. 여섯째, 필요하면 영양제를 보충하세요. 오메가3, 비타민 B군, 비타민 D. 하지만 음식이 우선이고 영양제는 보조예요. 일곱째,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중요합니다. 환자를 이해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함께 활동하세요. 존엄성을 지켜드리고 자신의 건강도 챙기세요. 여러분,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뇌를 많이 쓰고 사람을 자주 만나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생활. 이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초기에 오셔서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평소에 예방만 잘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이 치매로부터 안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기억하세요. 뇌는 쓸수록 젊어집니다. 뇌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책 한 권 읽으시고 친구 한 명 만나시고 30분 걸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뇌를 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세요. 지중해식 식단을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신경과에 가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치매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